12번째 장 분포정수 회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풀 때 말이죠. 그것을 일일이 다 유도하지 않고 뭐 어떤 그 송전선로 방정식을 이용하지 않고 지금처럼 간단하니까요. 특성 임피던스에 대한 식을 기억하라 이런 정도예요. 실제로 그것을 계산하라 하는 경우도 드물어요. 왜냐하면 우리 전기기사 시험 문제는 그렇게 복잡한 수준까지는 시험에 출제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특성 임피던스에 대한 식을 기억하느냐 정도만 물어요. 근데 그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y분의 z거든요. y분의 z.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송전선로를 해석할 때에 손실이 생기지 않는 송전선로가 있어요. 그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손실선로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왜곡이 생기지 않는 송전선로가 있어요. 그런 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무외선로. 그래서 요것을 이해할 때 무손실선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다음에 뭐죠? 무외선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무손실선로에서 어떤 그 특성 임피던스는 어떻게 될 것인가? 무외선로에서 특성 임피던스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이제 묻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물을 때에 기본적인 식이 이것에부터 시작이 된다. 이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손실선로라고 하는 조건이 있을 거고 무외선로라고 하는 조건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이해하고 정리하시면 돼요. 그건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래서 첫 번째, 분포정수 회로에 대한 이야기는 증명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기본식에 의해서 가라는 얘기죠. 이해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잠깐 이야기를 좀 더 해드릴게요. 뒤에 보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이 뒤에서 나오는 얘기지만은 무손실이라는 것은 어렵진 않아요. 손실을 나타내는 성분이 뭘까요? 손실을 나타내는 성분은 저항하고요. 또 뭐가 손실을 나타내죠? 컨덕턴스죠. 저항 성분이 컨덕턴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알에서 손실이 생기는 거 유효 전력이니까 손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것을 무손실 조건이라고 그래요. 0이 되는 거. 무의 조건은 또 이제 RC equal LG라고 하는데 이것도 또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일단은 요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요러한 조건이라는 거죠. R하고 G가 0이 된다. R하고 G가 0이 된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무손실 선로가 된다는 얘기예요. 송전선로에는 RG가 0인 경우는 없죠. 그런데 이제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랬을 때에 특성 임피던스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RG를 0으로 해보세요. RG를 0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J오메가도 약분돼서 없어지죠. 그럼 뭐만 남아요? C분의 L 남고 루트가 되죠. 이거거든요. 그래서 C분의 L로 들어가는 요게 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어려운 얘기 아니죠? 자, 요러한 관계. 여기서 RG가 0이 되면 J오메가 약분돼서 없어지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어느 때 그러냐면 무손실일 때, 무손실 선로일 때 이와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공교롭게도 무외일 때, 이 왜곡이 없는 거예요. 왜곡이 없는. 무외 선로일 때도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 우리는 이제 특성 임피던스라고 그냥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가공선의 특성 임피던스는 이렇게 그냥 이야기할 때도 C분의 1이죠. C분의 1이죠. 루트 들어가 있죠. 그렇게 표현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이것도 전파 정수를 묻는데 공식을 묻는 거예요. 공식을 묻는데 전파 정수는 이렇게 되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ZY 곱을 해주면 돼요. 자, 위상 정수하고 감쇄 정수의 합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답은 얘는 3번이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무손실선로하고 무해선로를 생각을 한번 해주면 돼요. 무손실선로와 무해선로. 그거는 이제 문제가 보면 이런 형태로 나오겠죠. 자, 선로에서 저항 R과 컨덕턴스 G가 동시에 0이 되었을 때에 이거는 뭐죠? 전파정수죠. 어떻게 될까라고 묻는 거예요.
동시에 0이 되었을 때 특성 임피던스는 어떻게 될 것인가? 특성 임피던스는 동시에 0이 되어버리면 여기서 0이 되는 거잖아요. 요게 0, 요게 0이죠. 그럼 J오메가 약분돼서 없어져 버리면 특성 임피던스는 어떻게 돼요?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거는 C분의 L이 되고 루트가 되어진다는 거죠. 값만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요게 루트에다가 이렇게 되죠. R 플러스 J의 오메가 L에다가 또 어떻게 돼요? G 플러스 J의 오메가 C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없어지는 거죠. 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만 남아요? J 오메가 L, 다음 J 오메가 C 요것만 남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면 RG가 0이 되어버리면 감마라고 하는 것은 남는 게 어떻게 되느냐 이걸 보는 거야. J의 오메가 L과 J의 오메가 C가 남고 루트가 되는 겁니다.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가? 요거는 0에다가요. J 오메가를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죠. 루트 밖으로. 그럼 나머지는 뭐가 돼요? LC가 되죠. 이런 형태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파정수는 요 감마는 요렇게 J오메가 루트 LC로 표현이 돼요. J오메가 루트 LC. 이해되겠죠? 그래서 알파는 0이 되는 거예요. 감소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위상정수는 베타는 어떻게 되죠? 오메가 루트의 LC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요거에 대한 식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어디서요? 앞에서 기본식이라고 그랬죠. 특성 임피던스 기억하듯이 또 전파정수 감마도 루트에 어떻게 되죠? Z, Y가 된다라고 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두 가지를 알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이해를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문제에서 뭐예요? 관계는 물어봤죠? 관계. 전파정수 감마와의 관계. 그럼 여기서 보세요. 감마는 어디 것이 될까요? 요것이 되나요? 요것이 되나요? 그죠? 요것이. 그런데 그 베타가 여기 들어있네요. 아니에요. 요거는 빠져야 되네요. 그럼 어디 있을까요? 요것도 아니네요. 자, 감마가 여기 들어있네요. 안 맞죠? 그러면은 지금 보면 얘를 기억하시면 돼요. 감마는 J의 오메가 루트 LC거든요. 지금 여기서 요거 양변을 제곱을 한번 해보면 얘는 감마의 제곱이 될 거고 얘는 J의 제곱의 오메가 제곱의 LC가 되겠죠. 뭐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지금 보니까 요식이 맞네요. 여기는 지금 이 베타가 있어서 안 되네요. 그러면 요게 답이 되겠네요. 왜? C를 구하는 거니까요. 요 예제를 한번 보세요. 무손실 선로의 분포 정수로해서 알파와 베타, 즉 감쇄정수 알파와 위상정수 베타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거는 2번과 같이 되는 거 이해하시겠죠? 뭐니까? 무손실선로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무외선로는 어떻게 될까요? 무외선로. 왜곡이 되어지지 않는 일그러짐이 없는 선로라고 하면 요게 뭐가 되죠? 무외선로가 되죠? 무손실선로하고 무외선로하고를 구분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잘 보세요. 그 다음 요거 한번 볼까요? 예제인데요. 분포정수 회로에서 단위 길이당의 저항, 인덕턴스, 누설 컨덕턴스가 주어졌을 때 일그러짐이 없는 조건을 만족하기 위한 정전 용량의 값을 구하라. 이걸 갖다 일그러짐이 없는 조건, 무슨 조건이라고 그래요? 무외 조건이죠. 무외 조건은 어떻게 되죠? RC equal LG의 관계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거 잠깐 설명해 드렸을 거예요. 결국은 이 조건을 이해하고 있으라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서 뭘 구하라? C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C는 R분의 LG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네요. R이라고 하는 게 얼마입니까? 저항이 10이라고 그랬고요. 자, 인덕턴스는 0.5라 그랬죠. 컨덕턴스는 얼마예요? 0.2라 그랬죠.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네요. 0.01 C가 나오는 거죠. C는 0.01이 됩니다. 이렇게 조건을 이해해서
계산해봐라 하는 정도. 이 정도 문제가 분포정수에서 나오는 문제 대부분이에요. 공식이나 이런 정도 문제. 이거보다 더 복잡하게 나오는 것은 여러분한테 맞지 않는 그런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정리가 되겠죠? 12-1번 문제는 유한장 송전선로가 있습니다. 분포정수회로는 어디에서 이야기된다고 그랬어요? 얘는 결국은 송전특성이라고 그랬죠? 송전선로를 해석해야 된다. 기억하세요? 자, 이러한 송전선로에서라는 이야기예요. 송전선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수전단을 단락시키고 라고 하는 거예요. 단락시키고, 이 단락이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죠? 단락시키고 라고 하고 있어요. 단락시험이라는 거죠. 단락시험을 하게 되면 무엇을 구하게 되냐면 임피던스를 구합니다. 또 개방시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개방시험을 하게 되면 Z를 구하는 게 아니라 Y를 구하는 겁니다. 어드미턴스를 구하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락시키고 라고 해서 계산해 봤더니 얘가 얼마죠? 5옴입니다. 5옴. 그래서 얘는 임피던스 Z가 제2의 255옴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5옴. 그리고 개방시키고 했어요. 그랬더니 어드미턴스죠. 이거 어드미턴스 Y는 제2의 1.5의 10의 마이너스 3승 모입니다. 5옴과 모죠. 이럴 때에 송전선로의 특성 임피던스는 거리하고 무관한 임피던스는 어떻게 될 것인가 물어요. 그러면 송전선로 특성 임피던스 Z0는 어떻게 되죠? 어드미턴스 분의 임피던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어드미턴스 분의 임피던스예요. 따라서 여기다 이렇게 하면 돼요. 어드미턴스 얼마입니까? 제2의 1.5의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임피던스는 얼마입니까? 제2의 250이죠. 요걸 루트 씌워주면 되나요? 루트를 씌워준다는 얘기는 2분의 1승 한다는 이야기죠. 루트 씌워주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루트를 씌워줍니다. 이렇게. 요거는 계산기 그대로 눌러주는 거죠. 그러면 408이라고 하는 408점 얼마 나옵니다. 408이라고 하는 값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408.25 나오겠네요. 네, 이렇게. 요걸 찾는 거죠. 요 정도는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예요. 난이도가 있는 겁니다. 자, 단락했을 때 요거는 임피던스다. 개방했을 때 요거는 뭐죠? 어드미턴스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송전 특성을 해석할 때에 이런 것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구하게 되면 이제 송전선로에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데요. 송전선로에서 배우게 되는데 어떤 걸 배우게 되냐면 이런 특성 임피던스를 가지고 그 송전선로가 전송할 수 있는 용량의 한계가 어느 정도까지 송전 전력을 전송할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할 때 그걸 갖다 뭐라고 하죠? 기억하십니까? 뭐 기억 못하면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고유부하법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또는 배우게 될 거예요. 이런 고유부하법 해가지고 특성 임피던스 Z0분의 송전 전압의 제곱이 공급할 수 있는 전력, 송전 전력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 할 때 여기에 들어가는 요것이 바로 뭐죠? 특성 임피던스입니다. 그래서 고유 임피던스입니다. 이런 것들로 계산을 한다. 송전 특성을 해석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즉, 이 분포정수 회로는 반드시 송전선로에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송전선로를 해석하기 위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세요. 분포정수 회로에서 선로의 특성 임피던스를 Z0, 전파정수를 감마라하면 직렬 임피던스는 어떻게 될까요? 즉, 다시 말해서 Z0는 어떻게 됩니까? Z0는 이게 이렇게 되겠죠. 자, 감마라고 하는 것은 요게 요렇게 되겠죠. 이 두 가지 식을 가지고 뭘 구하라? 임피던스를 계산하라. 그러면 잘 보세요. 임피던스가 나오려면 ZY에다가 ZY를 곱해줘야 Z가 되겠죠. 왜? 여기에 있는 이거 YY 약분되고 Z의 제곱이 돼서 루트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게 뭐냐는 얘기예요. 즉
요거하고 요것을 갖다 어떻게 해줘야 돼? 곱셈을 해줘야 되잖아요. 곱셈. 즉 4번과 같이 해줘야지만이 이게 뭐가 된다? 그렇죠. 요거는 감마하고 Z0를 곱했을 때 나타나는 값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드미턴스를 구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줘요? 이걸 뒤집어주면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이게 Z0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Y에다 Z 이렇게 하면 Z0분의 1이 되겠죠. Z0분의 1에다가 뭘 곱해줘요? ZY를 곱하면 얘는 Y가 되겠죠. 즉 Y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감마에다가 Z0를 역수로 곱해줘야죠. 즉 나눠줄 때. 예? 즉 2번과 같이 나타났을 때 요럴 때는 뭘 구한 거예요? 어드미턴스를 구한 거죠. 요럴 때는 뭘 구한 거예요? 임피던스를 구한 거죠. 임피던스냐 어드미턴스냐 구하는 방법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러한 이야기 또는 요러한 이야기를 각각 구할 수가 있어요. 문제가 똑같을 때에 요거를 직렬 임피던스는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직렬 임피던스는 안 물어보면 뭐로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병렬 어드미턴스는 이렇게 물어보겠죠? 이해됩니까? 직렬 임피던스가 아니라 병렬 이렇게 물어보고 어드미턴스는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때는 답이 몇 번이 되는 거예요? 2번이 되는 거죠. 직렬 임피던스는 하면 답이 몇 번이에요? 4번이 되는 거죠. 이렇게 관계를 정리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야기 한번 볼까요? 세 번째 문제는 전송선로, 송전선로가 됩니다. 거기에 L값과 C값이 주어졌을 때 특성 임피던스는 하면 대입만 하면 되네요. 여기다 대입하면 되네요. 자, 요건 계산기 누르면 되나요? 이 정도는 뭐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가 되겠죠? 여기서 이런 정도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L값과 C값을 대입하는데 96mm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10의 마이너스 3승 헨리가 돼야 되겠죠? 0.6 마이크로파라드 이렇게 돼 있잖아요. 10의 마이너스 6승 파라드 이렇게 파라드하고 헨리로 대입을 해주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계산이 된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네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손실 선로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물어봤어요. 무손실 선로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옳지 않는다. 무손실, 손실이 안 생겨요? 자, 요거 맞나요? 무손실 선로일 땐 요거 맞나요? 무손실 선로일 때는 요거 맞나요? 자, 요거는 무손실 선로일 때 요거 맞나요? 알파가 뭐였어요? 0이었잖아요. 그죠? 알파가 0이었죠. 무손실 선로일 때. 베타가 오메가 루트 L이었죠. 그러니까 요거는 베타 값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파동 방정식에서 전파 속도입니다. 전파 속도는 우리가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해요? 3 곱하기 10의 8승 메타 퍼 세크 기억하시죠? 3 곱하기 10의 5승 킬로메타 퍼 세크. 즉 이 속도는 무슨 속도하고 똑같아요? 빛의 속도하고 똑같아요. 바로 그 전파 속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전파 속도 V는 주파수에다가 파장 람다를 곱해주면 돼요. 전파 속도 V는 주파수에다 파장 람다를 곱해주면 되는데 파장은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뭐냐? 파장을 계산할 때는 이렇게 파장이 정의가 돼요. 자, 이 람다라고 하는 것은 파장이에요. 파장은 요거는 베타분의 2파이예요. 베타분의 2파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위상정수분의 2파이 이렇게 이야기되죠. 이게 이제 한 주기 얘기하는 거고요. 2파이 F가 되니까 요거는 뭐가 돼요? 오메가가 되겠죠. 이 베타는 얼마였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베타 많이 구해봤죠. 무손실이든 무왜든 간에 오메가 루트 LC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오메가 약분돼서 없어지죠. 그러니까 뭐만 남아요? 요렇게 남아요. 자, 이때에 L 꼴 0. 내부 인덕턴스 무시하고요. 4605 로그 10의 R분의 D가 되겠죠. 로그 10의 R분의 D 0.4605 로그 10의 R분의 D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 밀이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이에요. C는 어떻게 되느냐? 0.02413이에요. 로그 10의 R분의 D가 되거든요. 10의 마이너스 6승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면 여기 두 개가 곱해지겠죠? 곱해지게 되면 요거는 분모에 있으니까 요거는 분자에 있으니까 약분돼서 없어지게 되겠죠? 나머지 상수들만 곱하면 얘가 나와요. 이해하시겠죠? 여기다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 집어넣고 계산하면 얘가 나온단 말이죠. 즉 요것을 가지고 요게 나오는 거죠. 요게 무슨 속도가 된다? 아까 이야기했죠? 빛의 속도. 빛의 속도입니다. 빛의 속도를, 전파 속도를 이렇게 계산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전파 속도에 대한 이 식도 하나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식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억하고 지금 잘못된 거 찾아라 그러면 얘가 답이다라는 거죠. 알파가 오메가 루트 LC가 아니라 베타가 오메가 루트 LC가 된다라고 하는 뭐 이런 얘기들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죠? 예. 크게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잘못된 거 찾으라는 이야기니까요. 그 다음 5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분포정수로 해서 무해가 되는 겁니다. 무해. 조건 찾으라는 거죠. 아까처럼 유도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유도하지 말고 기억하면 되죠. RC equal LG입니다. 뭘 기억하냐면 LG예요. LG. LG 기억하기 쉽죠? LG 기억하기 쉽죠? RC equal LG다. 그렇게 기억해서 답을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째 문제 한번 보죠. 다음 분포정수 회로입니다. 여기에 서술 중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는 이야기죠. 자, 요게 무해 조건 맞나요? 대각선의 구분을 한번 해보세요. LG하고요, RC하고요, 같나요? 그렇죠. RC equal LG가 되죠. 요거는 RC equal LG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맞는 식이 돼요. 자, 무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요 RG가 0이 되는 거죠. 무손실 맞죠? 그 다음 무손실 회로와 무외 회로는 감소의 정수가 RG다. 아니죠. 즉 무외일 때, 무외 선로일 때는 요게 맞죠. 그 다음에 무손실 선로일 때는 뭐가 돼요? 알파는 0이 되는 거죠. 기억하시겠죠? 그 다음 무손실 선로와 무외 선로에서 위상 속도는 루트 LC분의 1이죠. 요거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3번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7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무손실 선로에 대해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 이야기했죠. 자, 전파정수, 감마는 무손실이니까 맞죠? 0 플러스 J오메가 루트 LC. 다음에 진행파의 속도는 틀렸네요. 루트 LC분의 1이죠. 요게 틀렸죠? 특성 임피던스 C분의 1 맞죠? 파장 람다입니다. 이게 파장 람다예요. 이해되겠죠? 파장 람다는 베타분의 2파이라고 얘기했죠? 그대로 집어넣으면 베타분의 2파이니까 여기서 약분시켜버리면 되죠? 2파이 약분시켜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F루트 LC분의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파장이에요. 파장입니다. 속도가 아니에요. 얘는 파장 람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파장 람다는 베타분의 2파이다. 조금 전에 설명해드렸던 이야기, 파장의 정의죠. 위상정수분의 2파이다 라고 하는 것 정도를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답이 바로 나와야 돼요. 진행파의 속도는 바로 나오죠. 요거죠. 맞습니까? 예,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분포정수회로는 문제가 어려울 게 없어요. 문제는 그냥 잡수세요 라고 하는 문제. 그냥 드시면 돼요. 바로 답 찾아내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만 해결하시면 되죠. 그 외에는 증명이니까 복잡하게 증명 안 하셔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잘 정리해 주세요. 과도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정상적인 상태에서부터 다른 정상 상태로 전이하거나 또는 변화되는 과정을 과도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짧은 시간 안에 전류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걸 해석하는 거예요. 예제를 한번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연결이 된 회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R값과 L값과 전압이 주어져 있어요. 이때에 스위치를 T=0에서 닫았어요. 그때 전류가 얼마가 흐를까? 이걸 묻는 거예요. T=0에서
전류가 얼마가 흐를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이거 스위치 닫았으니까 요게 L 있으니까 직류니까 그러면 요거 없애버리고 7A 뭐 이렇게 할까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해도 이야기가 되겠죠. 그런데 이걸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도현상은. 과도현상은요, 시간이 짧은 순간에 변화되는 과정을 해석하는 거니까. 이해하겠죠? 그래서 이걸 풀려면 우리는 뭐예요? 이러한 식을 만들어야 돼요. 자, 이때에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정상 전류값 IS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과도 전류가 아니라 무슨 전류예요? 정상 전류죠. 지금 이 식은 무슨 상태다? 과도 상태. 과도 상태 전류가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정상 전류예요.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시간이 무한대로 흘렀다라고 하는 거죠. 과도가 없으려면 시간이 무한대로 흘렀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있는 이 t 값이 뭐로 가는 거죠? 무한대로 간다. 그러니까 전류 i를 우리가 계산해 보니까 얘는 r분의 2에 어떻게 됐어요?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L분의 R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뭐야? 무한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전류가 얼마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 식을 잘 보세요. 요건 수학인데요. 요게 뭐냐? 결국 얘는 무한대거든요. 2의 무한대인데 마이너스 무한대죠. 여기 마이너스 곱해져 있잖아요. 요거는 무한대에다 뭐 곱해봐야 무한대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거든요. 2의 마이너스 무한대는 2의 무한대분의 1이죠.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2의 무한대분의 1이 돼요. 2의 무한대는 뭐죠? 무한대거든요. 무한대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무한대는 2의 무한대분의 1이고 2의 무한대는 이게 무한대가 되니까 무한대분의 1이 2의 마이너스 무한대 값이니까 얘는 얼마가 되죠? 0이 된다는 거예요. 2의 마이너스 무한대는 결국 뭘 의미하느냐? 얘가 의미하는 것은 0이라는 거죠. 그러니 정상전류가 되어지면 정상전류는 얼마가 될까요? R분의 2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R이 10이고 2가 70이니까 얼마가 된다? 7A가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정상전류 값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파수가 0이어서 L은 의미가 없고 10분의 7 해서 7이다가 과도현상 해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과도현상은 지금처럼 이렇게 라플라스 변환하고 라플라스 역변환하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과연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제를 풀 때에 지금처럼 문제를 풀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자, 다시 말해서 여기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예제처럼 그림에서 스위치 S를 닫았다. 전류 IT를 구하라 라고 하면 지금처럼 스위치 S를 닫았을 때 미분방정식이 이렇게 되고 이것을 라플라스 변환과 역변환을 해서 쭈루룩 생략 했지만 정리해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할 것인가 아니면 딱 보면 답이 2번이다라고 하는 것을 할 것인가 이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어떻게 할 겁니까? 라플라스 변환할 겁니까? 아니면 바로 보면 답이 나오나요? 대부분이 뭡니까? 바로 보면 답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외우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바로 보면 답이 나오는 게 당연히 맞는 거고요. 바로 보면 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걸 우리는 이해를 하면 이게 바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자, 이런 문제의 답을 찾을 때는요. 이게 답에 찾는 방법이 되게 쉬워요. 자,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런 과도 현상을 가지고 과도 응답을 구해보면 지수가 나옵니다. 지수가 나오면 지수에는 마이너스가 붙고 시간이 t가 돼요. 자, 요거는 어떤 것이 올지는 몰라요. 항상 이런 형태입니다. 따라서 지수가 플러스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알겠죠? 지수가 플러스 되는 경우 없다.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되죠? 그런데 이게 1 플러스 2가 되는 경우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뭐였어요? 1 마이너스입니다. 그죠? 1 마이너스 그냥. 이런 경우를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L이다.
직렬. 그러면 반드시 이거는 뭐야? L분의 R입니다. L분의 R이 지수에 들어가요. 당연하죠. RL이면 마이너스 L분의 RT 그렇게 되죠. 플러스 되는 경우가 없으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되겠죠. RC 직렬이다 라고 하면 요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마이너스 RC분의 1이 들어가는 거죠. RC분의 1이 들어가는 겁니다. 요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요게 기본이에요. 지수가 플러스 되는 경우는 없고 1 플러스 지수가 되는 경우도 없다. RL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R분의 L이 L분의 R이 지수다. 마이너스 L분의 R이 지수다. RC일 경우에는 RC분의 1이 지수다. 이렇게 요 네 가지가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요걸 가지고 답을 구하는 거예요. 요걸 잘 정리하세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지금 23번과 같은 것을 예를 들어서 보면 RC 회로거든요. 기억하세요? RC 회로는 RC분의 1이 지수인데 RC분의 1이 지수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지수가 플러스가 되는 건 답이 아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RC분의 1이 아닌 건 답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답은 뭐죠? 이거죠. 그 기본적인 개념만 적용하면 돼요. 실제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하죠? 이걸 갖다가 이 미분방정식을 세워요. 미분방정식을 세우고 그걸 라플라스 변환을 해요. 그 라플라스 변환을 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it를 라플라스 변환하면 is가 됐으니까 그 is 값을 구해요. 그 구한 is 값을 다시 0 라플라스 변환해요. 그래서 이걸 찾는다. 이거는 어렵다는 거죠. 어려우니까 이걸 쉽게 답을 구하려면 바로 뭐죠? 개념 접근이죠. 결과가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개념 접근을 해서 답을 찾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시정수에 대한 개념이에요. 다음 예제를 한번 볼까요? 시정수에 대한 개념이었잖아요. 시정수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냐면, 자, 여기서 접선을 긋는 거죠. 0점에서 만나는 접선을 그으면 이렇게 만나게 된단 말이죠. 만나게 됐을 때에 보세요. i가 최대값이 4mA입니다. 요게 4. 여기 4mm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얘가 4mA. 자, 시간이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요게 시간이죠. 그런데 각도가 45도래요. 그러면 요거는 타우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45도니까 탄젠트죠. 45도를 해주는 거예요. 탄젠트 45도는 타우분의 높이가 요 높이죠. 요거. 직각삼각형이니까 4 곱하기 얼마야?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따라서 시정수 타우라고 하는 것은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탄젠트 얼마로? 45도로 나눠주게 되면 얘는 얼마냐? 0.004 세크라고 하는 시정수가 계산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시정수의 정의입니다. 시정수를 구하라 그러면 이런 형태로 계산을 하시면 돼요. 기본적인 개념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문제도 요거는 뭐야? RL이죠. RL이면 전류를 생각하세요. 전류를 어떻게 생각해요? 스위치가 있다면 ON, 자, 스위치가 있다면 OFF 이렇게 되겠죠. ON/OFF에 대한 관계, 지수적으로 증가하고 지수적으로 감소해서 간다 이렇게. 그래서 요때는 ON이 되고 요때는 OFF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문제에서 뭘 얘기했느냐? 스위치를 닫을 때라고 얘기했죠. 스위치를 닫을 때. 그러니까 ON한 경우죠. 그래서 1-2가 될 거예요. 2는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스위치를 열 때 뭐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고요. 열 때 이제 저항을 통해서 스위치를 열면은 이 여는 것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요게 원래는 스위치를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에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거죠. 즉 스위치를 ON하면 여기가 될 거고 스위치를 OFF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전류를 방전시키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정리하면 요거는 1-2가 되거든요. 이게 올라가는 거니까 1-가 되는 거니까 얘네들은 답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L분의 R이었죠. R분의 L은 아니죠.
L분의 R이죠. 그러니까 2번이 답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는 거죠.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죠. 자, 이 문제도 보면 시정수 63.2%에 도달하는 시간 이렇게 물어봤어요. 2의 마이너스 1승으로 되는 시간 63.2%에 도달하는 시간 63.2%에 도달하는 시간을 뭐라고 했어요? 시정수. 시정수는 2의 마이너스 1로 되는 시간이죠. 이렇게 되는 시간이니까 타우는 뭐가 돼야 돼요? R분의 L이 돼야 되겠죠. 당연한 이야기죠. 예. 왜냐하면 지수는 R분의 2의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L분의 RT였으니까 이때에 2의 마이너스 1승이 되기 위한 T값을 구하는 거죠. 요게 IT였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해석을 한다. 그래서 요거를 역수를 취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역수. 자, RC 회로도 한번 보자는 거죠. RC 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흐르는 전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미분 방정식 안 해도 돼요. 일단은 지수가 플러스인 건 무조건 답이 아닌 거죠. 지수가 플러스인 건 무조건 답이 아니에요. 지수가 이것도 플러스네요. 답이 아니네요. 그러면 답이 하나밖에 없네요. 이거거든요.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당연히 뭐예요? RC는 이렇게 돼서 충전, 이렇게 돼서 방전 이렇게 되니까 지금 현재 충전이니까 익스포넨셜이죠. 그리고 여기는 뭐야? R분의 2라는 정상값에서 익스포넨셜 되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표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요거는 마이너스 R분의 2에서 익스포넨셜 되는 거죠. 위로 올라가는 거지만 마이너스로 감소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를 RC 회로에 대한 전류식이다라고 하고 요걸 가지고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하나 해보면 돼요. 자, 이것도 한번 보세요. RC 직렬 회로에 전압 10V를 인가해서 0.1초에 전류가 얼마가 흐르냐 RC 값이 주어졌어요. 자, 초기 전환은 없어요. 그러면 RC 직렬 회로의 전류 IT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정상 전류 R분의 2가 2의 마이너스 RC분의 1의 T로 감소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저항이 얼마입니까? 정상 전류 구해야 되니까. 저항이 1000이고 전압은 얼마죠? 10입니다. 그래서 1000이 되고요. 여기 10이 되는 거예요. 요런 전류가 감소하게 될 텐데 감소할 때 어떻게 돼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RC분의 1의 T입니다. 시간이 얼마죠? 0.1초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R의 값은 얼마입니까? 1000이고요. 여기가. C가 얼마죠? 50 마이크로죠? 50 마이크로니까 얘가 어떻게 돼요? 50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6승이죠. 요거를 계산기 눌러주면 돼요. 계산기에 보면 2의 x라고 하는 게 있죠? 2의 x. 요 기능을 이용하면 2의 네모나게 나와요. 그래서 요 안에, 네모 안에다가 요 마이너스까지 해서 요 포함해서 요걸 넣으면 되죠. 즉, 요 네모 안에다가 요 마이너스까지 포함해서 요걸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계산기에 넣으면 돼요. 보면 2의 x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x. 그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집어넣습니다. 어렵지 않죠? 계산기 누르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계산기 다 눌러주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얘는 1.3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나오죠. 그래서 1.35가 답이 들어가는 거죠. 요거는 이제 실제 데이터라는 거니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가 됩니다. 자, RC 회로에서 잘못 표현된 것은 이렇게 물어봐요. 잘못 표현된 것은 RC가 있습니다. 그러면 회로의 시정수는 RC다. 맞죠? 시정수는 절대값이죠. 자, 그리고 잘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RC일 때는 1 마이너스 되지는 않죠. RC는 무조건 익스포넨셜이죠. 그러니까 자, 일단은 요거 두 개만 비교해 보면 내용을 보세요. 내용을 보세요. 같죠? 같죠? 같은 내용이죠? 요거 둘 중에 하나는 틀렸다는 얘기죠. 문제 조건은 똑같은데 둘 중에 하나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틀렸는데 RC 회로는 무조건 이거였잖아요. 익스포넨셜. RC 회로에서는 익스포넨셜이 대부분이었으니까 요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이거는 보나마나 답이 몇 번이에요? 3번이 틀렸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한 회로 방정식은
요거는 어떻게 돼요? C분의 1의 전압이니까 인테그랄 IDT. 요렇게 되는 게 C 양단의 전압이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R, ITDT, 뭐 IDT, 뭐 이것도 전압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 더하기 요거는 요거가 된다라고 하는 요거는 미분 방정식이 되는 건 맞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미분 방정식을 가지고 얘를 갖다 라플라스 변환, 역변환해서 요걸 갖다가 요렇게 찾아내는 그 과정이 쉬운 건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한테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왜 라플라스 변환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유를 설명드린 겁니다. 라플라스 변환을 해야 그나마 이제 이런 과정을 해결을 해야 될 거고요. 라플라스 변환조차도 하지 않으면 이것조차도 힘들어진다는 이야기죠. 근데 사실은 그 과정이 제어공학이라고 하는 과정에 들어가 보면 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 됩니다. 회로 이론에서는, 즉 산업기사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물론 이제 다뤄줘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다뤄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사 부분에 되면 제어공학이 오히려 더 많이 출제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도 제어공학에서는 과도응답이라고 해가지고 그대로 합니다. 그때는 이제 과도현상이 아니라 과도응답으로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자, 개념이 이해되나요? 개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제 복잡한 이야기가 되는데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이제 어쨌든 간에 그래도 RL이나 RC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지금은 RLC 이렇게 세 개가 쪼로록 직렬로 연결되면 이때부터는 이제 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언급한 것 같이 제어공학에 가면 제어계를 해석할 때요. 1차 제어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1차 제어계는 지금처럼 RL 해가지고 방정식이 뭐가 나오냐면 1차 미분 방정식이에요. 그래도 이거는 1차 미분 방정식을 가지고 쉽게 라플라스 변환하면서 해볼 만한데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되면 요게 이제 S의 제곱이 나오는 2차 제어계입니다. 2차 제어계. 2차 제어계가 되고 이거는 뭐예요? 2차 미분 방정식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되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2차 미분 방정식만 구하더라도 이게 되게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여러분들은 거의 하지를 않습니다. 2차 제어계거든요. 결과를 가지고 이해를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얘가 진동이 이런 얘기죠. 진동이 발생되지 않는 조건이라고 한다면 바로 방금 얘기했던 것이 0보다 크냐, 0보다 작냐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것을 풀려고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미분 방정식을 구해서 2차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한 겁니다. 이게 해를 구해서 요 루트 안에 있는 이 값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게 이제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그러나 이걸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얘를 정리하면 제곱해 보세요. 제곱해 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LC분의 1까지 정리하면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 R 제곱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얘가 이런 경우가 돼요. 허수하고 분리를 하게 되면 C분의 1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렇게 되면 요걸 정리한 거예요. 이항시킨 거고요. 2L이고요. 정리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되면 얘가 뭐야? R이 크니까 비진동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얘가 이렇게 됩니다. 허수 쪽이 크죠?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진동이 됩니다. 다음에 얘가 이게 같아지는 거죠? 이러면 임계진동이에요. 임계진동. 뭐 이런 거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정도. 이해되겠죠? 뭐 이런 정도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하는 거죠.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한 겁니다.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해서 근의 값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게 진동이다 비진동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거는 제어공학에 가면 나중에 가면 제동계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제동계수. 제동비 뭐 이런 거죠. 그거하고도 같이 연관이 되어지는 거죠. 결국 이제 RLC에 대한 연결, 2차 제어계가 되어지면은 이렇게 복잡하게 계산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제어계는 실질적으로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2차 제어계에서도 시험 문제 나오는데 회로 이론에서는 나오는 게 기껏해야 이런 정도 나온다는 거죠. 진동이 되지 않는다. 진동이 된다. R이 크냐 작냐를 따지면 돼요. R이 크면, 이건 R이 작잖아요. R이 크잖아요. 그러면 R이 크면 비진동입니다. 진동이 되지 않는 조건. 뭐 그런 형태로 정리를 해서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자, 여기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될 거예요. RLC 값이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하면 R 제곱이 얼마냐? 만이죠. 100의 제곱이니까. 다음에 C분의 1이 얼마입니까? 아, 요게 4C분의 1이네요. C분의 1이 얼마입니까? 요거는 계산하면 4에다가 C가 얼마죠? 0.1 곱하기 마이너스 6승이 됩니다. 그 다음에 0.1 곱하기 마이너스 3승이 됩니다. 요건 이제 얼마에 4천이 되겠죠. 그래서 비교하면은 얘가 크기 때문에 얘는 뭐다? 비진동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정정하는데요. 요거가 숫자를 하나 빼먹었어요. 여기 4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예. 40분의 1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진동이냐 비진동이냐 이걸 따질 때는 이렇게 계산한다. 이건 뭐 해보면 되죠. 이거 해보면 어렵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R제곱이면 요거는 얼마예요? 2L이니까 4L이 되겠죠? 여기 4L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요거는 넘어가면 뭐가 돼요? LC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L 하나 없어지죠? L 하나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넘어가면 뭐가 돼요? L이 되겠죠? 그리고 4 넘어가면 얼마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게 없어지게 되면 결국 뭐예요? R제곱은 4C분의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어지고 요게 진동, 비진동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정리해 주세요.